이번 시간에는 페스로의 흐름에서 관로의 그 부차적 손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로의 부차적 손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관 속에 이제 유체가 흐를 때 관벽에서의 그 마찰 손실 이외에, 여기에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 30강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예, 관벽에서의 그 마찰 손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이거 이외에 여기 그림과 같이요, 그 관로의 그 단면적의 크기와 형상,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이 변하는 곳, 그리고 또 뭐예요? 관로에 부착된 밸브라든가 콕, 이러한 그 부속품을 지날 때 발생하는 그 부가적인 저항 손실을 이제 관로의 부차적 손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돌연 확대에 관해서의 그 부차적 손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어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돌연 축소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관로의 그 부차적 손실은요, 일반적으로 속도의 변화, 즉 크기나 방향 때문에 이제 생기는데, 이 값을 이제 손실수도 HL로 나타내면은요,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예, 손실수도 HL 값은요, 여기에 제타 곱하기 2지분의 V의 제곱, 바로 2지분의 V의 제곱이 뭐예요? 속도 수두죠. 예, 속도에 이제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이 돌연 확대가 되느냐, 또는 돌연 축소가 되느냐, 또는 점차 확대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제 그 손실 계수 값입니다. 예, 이건 이제 제타라고 우리가 읽죠. 예, 그래서 이 제타는요, 그 손실 계수로 보통 이제 그 실험적으로 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속도 V는요, 손실이 생기는 곳의 전후에서 큰 쪽에 이제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여기 돌연 확대관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V1하고 V2하고 어느 쪽이 더 큰가요? 바로 이 V1이 더 크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V 값 대신에 이제 V1이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서는요, 예, 바로 이 V 값 대신에 이제 V2 값이 들어갈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요, 돌연 확대에 관해서의 그 부차적 손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돌연 확대가 되는 이런 관이 있습니다. 이 관에 지금 유체가 이렇게 유동을 할 때요, 이 유체는 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그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여기에서요, 이 그림에서 손실수도 HL은요, 바로 이 단면 1과 이 단면 2의 그 운동량 방정식 하고요,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제 각각 적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요, 이 단면 1과 2에서 관로 단면적은 A2로 서로 같다. 뭐예요? 예, 관로의 면적은 바로 여기가 이제 1단면이고 여기가 2단면이에요. 여기서 볼까요? 네, 바로 이 관로의 면적은 바로 A2예요. 예, 바로 여기에서도 단면적이 A2입니다. 예, 그래서 관로의 그 단면적은 서로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신에 유동 단면적은 이게 이제 유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유동되는 단면적은 바로 여기 단면 1에서는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단면적이 되는 거죠. 바로 A1이 됩니다. 이 단면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단면 2에서의 유동 단면적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2가 된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서로 다름에 이제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식이죠. 서메이션 fx는 rho q의 vx2 vx1이다. 자, x축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이 단면 1과 2에서 이 유체에 작용되는 모든 힘, 네, 그게 바로 이 값이죠. 여기 뭐예요? 이 단면 1에서 여기에서 압력을 P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P1 곱하기 이 관로의 면적, 단면적 A2가 됩니다. 그리고 단면 2에서 압력 P2에 의한 힘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P2 곱하기 뭐예요? 이 관로의 단면적 A2가 되겠죠? 예, 그래서 P2 곱하기 이제 A2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붙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로우는 뭘로 나타냈습니까?
비중량 값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G분의 감마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Vx2는요. 여기서의 속도니까 V2. 그리고 여기서의 Vx1은 뭐예요? 여기서의 속도니까 이제 V1.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요. Q 값 대신에 즉 유량 값 대신에 A2, V2를 대입하고 뭐예요? 여기서 이 Q 값 대신에 이걸 갖다가 A2, V2로 이거를 갖다가 대입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변을 이제 감마 A2로 이제 나누면 뭐예요? 자, 이쪽 좌변을 감마 A2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우변도 감마 A2로 이렇게 이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 A2 값하고 이 A2 값이 이제 없어지죠. 자, 그리고 우변은요, 여기에서 감마 일단 없어지네요. 그렇죠? 예, 감마 없어지고 또 A2도 없어집니다. 여기 A2도 없어지네요. 예, 그러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G하고 V2하고 V2-V1 요것만 남죠? 예,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감마분의 P1-P2 이꼴 여기에서 G분의 여기 뭐예요? V2 V2-V1. 자, 이걸 이제 식 A로 놓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여기에서 이제 그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식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자, 이건 이제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단면 1에서 갖는 전체 에너지, 그리고 단면 2에서 갖는 전체 에너지 또는 전수두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손실수두가 이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서 손실이 됐다라는 거예요. 수두가요. 그렇죠? 에너지가 여기에서 이제 손실이 됨으로 해서 이 손실된 에너지 값을 여기에다가 이제 뭐예요? 단면 2에다가 얘를 더해줘야지 이게 이제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자,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수정 베르누이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이 감마분의 P2를 이제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바로 이제 식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지분의 V1의 제곱을 또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식이 또 이렇게 이제 되고요. 여기 HL 값은 그대로 오면 되고요. 그리고 이 Z1하고 Z2는 뭐예요? 이 관이 이제 수평으로 놓여져 있으니까 서로 얘는 없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요, 이 감마분의 P1-P2, 식 A와 B에서요, 이게 서로 같은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요, 이 지분의 V2의 V2-1, 네, 이 값은 바로 이 값하고 서로 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HL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손실수도. 네. HL 값은요, 이 값을 이제 이쪽으로다, 이 식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은 이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기다 이제 곱하기 2하고 여기다가도 이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분모가 같아지니까, 그렇죠? 분모가 같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2V2의 제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V2의 제곱이 있어요. 그럼 남는 건 V2의 제곱 하나만 남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정리를 해 놓으면은요, 자, 이거 금방 나오죠. 인수분해하게 되면은요, 이 값은 이제 V1-V2의 제곱이 됩니다. 바로 이 값이 돌연 확대관에서의 그 부차적 손실값이에요. 바로 그 손실수도 HL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손실수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요, 앞에서 부차적 손실에서의 그 손실 계수라는 게 있었어요. 바로 이 식이죠. 관로의 그 부차적 손실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식이 제타 곱하기 2지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구한 그 손실수도 값은 좀 이렇게 이제 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으로부터 이제 이 손실계수 제타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요, 이 단면 1에서, 여기 단면 1에서 유동 단면적은 바로 여기 A1이죠. A1이기 때문에 이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여기에서 이 V2는 A2분의 A1의 V1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V2 값을 바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서 이 식을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면은요, 2지분의 V1 마이너스 뭐예요? 이 값, 이게 바로 이제 V2 값이잖아요. 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괄호를 풀게 되면은 이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예, 그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에서 이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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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이제 공통인수잖아요. 그래서 이 V1의 제곱으로다가 이것을 묶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분자에서 V1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은요, 이 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예, 그래서 또 이 식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예, 이게 뭔가 나올 것 같죠? 예, 바로 이거를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요, 여기에서요, 2지분의 V1의 제곱, 뭐예요? 바로 이거하고 유사해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예, 이게 뭐가 되는 걸까요? 바로, 예, 손실계수 제타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실계수 제타값을 한번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그 단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내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단면적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을요, 여기에 이제 그 관로의 지름, 예, D1 값하고, 그리고 여기서의 그 지름 D2 값으로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A2분의 A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예, 4분의 파이 D2의 제곱, 그렇죠? 네, 그리고 A1은 뭐예요? 4분의 파이 D1의 제곱이 돼요. 예, 그래서 이 A2분의 A1을요, 이 값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이 값들을 여기다 넣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식이 다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지분의 V1의 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바로 1-A2분의 A1의 이 제곱 값이 바로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 식으로부터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요. 이 손실계수 제타값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값하고 같다라는 거죠. 이 손실계수 값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또 이 일반식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서 이 손실계수 제타값을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단면적으로 해서도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손실계수를요, 또 지름으로 해서도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지름 D1, 단면적이 작은 어떤 그 관로를 이제 그 유체가 이렇게 유동을 해서요, 아주 이게 뭐예요? 호수나 저수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호수나 저수지 같은 이러한 이 D2가 엄청 큰 이러한 그 위치로 이제 그 유체가 이렇게 흘러나갈 때 그때의 그 손실수도 HL 값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어떻게 이제 구하시면 되냐 하면은요, 바로, 여기에서 이 식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식에서 D2 값하고 D1 값. 자, 이 D2가요, D1에 대해서 엄청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D2분의 D1은 바로 이제 0에 가깝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1이 되잖아요. 1-0은 뭐예요? 그냥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값은 뭐만 남습니까? 2지분의 V1의 제곱만 남습니다. 단면적의 변화가 이렇게 큰 이런 그 상황에서의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돌연 확대관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의 그 손실수도 값은 바로 이렇게 2지분의 V1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그렇게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돌연 축소관에서의 그 부차적 손실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